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대거단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얼굴이 나올 텐데요.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출신 등이 27명이나 됩니다. 역대 정권을 보니 임기 첫 해 정치인 사면은 최근엔 없었습니다. 그만큼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정치인만 특혜를 주는 데 대해 여론 부담이 컸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대거 감행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요. 자, 지금부터 한 명 한 명 살펴볼 텐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법원의 질타를 받았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입시 비리 관련된 인사들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시작합니다. 오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모두 2,188명.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27명도 포함됐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복역 8개월 만에 남은 형이 모두 면제됐고 복권이 이뤄져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감 표명만 하는 것을 진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형 선고가 효력을 잃고 복권 조치됐습니다.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대 장학금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어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도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 자녀 관련 입시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이번 특사로 사실상 법적 족쇄가 풀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영이 면제된 사면 대상자는 오는 15일 0시에 출소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은 없고 야당 측 인사가 더 많다면서요. 조국 전 대표를 야당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사면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사면 대상 명단에 이의 있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 취지로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통령 측근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제외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이규민 전 의원은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게 일례라는 겁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당 인사로 분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복권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오히려 지방선거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 아니냐며 순수한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도 조 전 대표의 신간을 추천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사면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 과거 야당 시절 전직 대통령 사면을 이렇게 비판했었던 민주당. 오늘 정치인 사면 결정엔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요. 자, 조 전 대표 복권되면서 선거 출마도 가능해졌지요.
조국혁신당 벌써 출마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명예회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특권으로 보이지만 실은 고통과 고뇌의 결정체라며 고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했습니다. 모든 의원님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복권 결정이 난 조국 전 대표의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책지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가 더 중요하다면 원내로 가야 하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판단을 하실 거고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이 민주당 일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흔쾌하게 경쟁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조국의 날을 지정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냐며 이 순국 선열을 기리는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됐다. 매국노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형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사면 발표 직후 마이크 앞에 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조국 친위대 총사면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도부도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사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뜻깊은 날이 조국 정경심 부부 사면으로 입시비리 부활절, 부모 찬스 사면절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정권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 조경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주홍 글씨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국노에 빗댔고 장동혁 후보도 광복절을 민족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보낸 명단이 실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결국 사면이 됐습니다. 복권까지 조국 전 대표 부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땅땅땅 난 거에 대해서 오늘 면죄부를 준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뭐였죠? 일단은 딸 입시 비리 혐의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했던 7대 허위 스펙,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대표적이죠. 어떤 식으로 위조됐는지 판결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 씨가 총장 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위조한 딸 상장에 붙였다. 이런 과정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재판부 당시에요. 표창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정 씨가 위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7대 스펙 중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 등은 조 전 대표 부부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조 전 대표에게 했던 말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1심 재판부 조국 전 대표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요. 지금 딸 얘기를 했었는데 아들 입시 비리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서류를 발급받은 것 대법원 유죄로 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 다닐 때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 SNS 방에 저 시험 봐요라고 알리자 조 전 장관이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 부부뿐 아니라 그 입시 비리 관련자들이 지금 사면 복권도 포함이 된 거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요, 조 전 대표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이번에 복권이 됐죠. 또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 확정됐던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관련자니까 한 번에 사면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면을 해주냐? 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혹은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은 검찰이 이제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2019년 조국 전 대표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씨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등 매우 전방위 수사를 벌였잖아요. 부부를 둘 다 구속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 또 여권 일각에서도 아니야, 본질은 입시 비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피해자라고 보기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조 전 대표 사면을 이끌어낸 거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문 전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고요. 또 조 전 대표가 쓴 새 책까지 홍보를 하면서 뭔가 사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잖아요. 자신의 임기 땐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이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인 참여 최소화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인태 전 의원 이를 두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염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마음에 빚을 졌다라고 했던 발언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과거 정치인 사면에 좀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근데 오늘 야당 반응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통령 발언이 오늘 야당의 비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정의당의 비판인데요. 공정과 책임이란 우리 사회의 최후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요. 네, 이남희 선 기자 조금 이따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관심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시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윤 전 의원. 사면, 그것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이 된 겁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자 명단에 포함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액이 8천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인 명의 금융계좌에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해 공사 용도를 구분 못하게 만들었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유족 위로나 장례 지원과 상관없는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였던 만큼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기소 4년 만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현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윤 전 의원 횡령 의혹을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 측은 할 말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사면 결정 직후 고맙습니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당장 내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기념 활동을 예고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사면이 확정되자 윤미향 전 의원은 SNS에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활동도 예고했습니다. 사면 발표 전 윤 전 의원은 SNS에 내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관련 저서를 함께 읽자고 일종의 독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자며 역할도 시사했습니다. 내란 정권이 임명한 친일 극우 국가기관장도 파면하고 해임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의견도 냈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걸어왔던 지난 4년의 길 끝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니 좀 아득하긴 합니다. 윤 전 의원의 공개 활동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를 재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윤건영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문제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보인 기자가 이어갑니다. 광복절 복권자로 선정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연구원 회계 직원을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턴급여 일부를 송금받은 사기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백원우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교도소에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복권 조치됐습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1년 만입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청탁을 들어줬다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도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는데요. 정치인 사면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5주 연속 60%대를 유지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하며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6.1%포인트 떨어지면서 7주 만에 50%선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사 기간의 특수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통령님이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슈가 중도층 민심의 악재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새로 출범한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의 대야 강공 드라이브가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와 혼선을 빚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보수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라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협조적 관계가 아니고 다소 대립적인 모습으로 일부 해석되고 비춰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악재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히 이춘석 의원 논란에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조차도 실망감이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지율이 13.8%포인트 하락했는데 대구, 경북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남희 선임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들을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사면 결과 발표 나오고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조국 전 대표 부부 또 윤 전 의원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 혹은 사법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정치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진실을 가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 윤미향 전 의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뭐였죠? 제가 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에요.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기부금법 위반, 그리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에 달하고요.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유용한 것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 뭐라고 일갈했을까요?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윤미향 전 의원은 저 판결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윤 전 의원 지난주에 사면이 될 거다, 대상이 됐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개인이 착복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내용까지 부인하고 있기에 또 야권에서는 비판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역대에 취임 후에 첫 번째 광복절이든 3.1절이든 이 사면에 정치인들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까? 역대 정부 사례 제가 쫙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이잖아요. 이렇게 사면 복권한 것 이례적이고 처음입니다. 자, 가까웠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다 살펴봤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특사 때 정봉주 전 의원만 딱 한 명 복권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요, 임기 말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첫 8.15 특사에서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정치인 사면은요, 특혜 또 공정성 논란 때문에 정권 초기 당내하기 과거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어서 궁금해지는 대목은 이재명 정부는 역대 과거 정권에서는 안 했던 이 임기 첫 사면에서 정치인을 대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3가지 이유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취임 후에 약 2달간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니까 정권 초기에 힘 있을 때 논란되는 사안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 이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른바 물소대 전략인데요. 강요 임명도 그렇고 사면도 일괄로 탄핵해서 여론의 공세 비껴가겠다는 거죠. 지지율 자신감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을 보면요,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요, 백원우 전 의원, 또 윤건영 의원, 친문 인사가 대거 포함이 됐잖아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범여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도 됐으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까지 거론하는 사람들도 여권 인사 중에 있었습니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 특사를 단행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첫 특사로 단행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예를 들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때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셈법만 보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나 뭐 이 대통령 진짜 측근, 전직 의원 등 진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 친문계 인사는 물론 이번에 보수 야당이 요청한 그런 사면 명단도 반영이 됐는데 이 대통령의 진짜 측근 인사들은 빠져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 또 본인 재판도 중지된 상태지만 임기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정치인들 27명 대거 사면을 단행한 것이 다음 사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중견건설사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이 건설사 관계자가 대선 직후에 구매한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특검은 이 목걸이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도록 뇌물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승합차에서 압수물 보관용 상자를 꺼내 건물로 들어갑니다. 인사청탁 자료 확인하셨을까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부터 서희건설 본사와 이봉관 회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특검은 반클리프 매장을 압수수색해 서희건설 고위 관계자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찾던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사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3월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구매했는데 3개월 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인사청탁 목적의 뇌물로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특검의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주말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출입문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15년 전쯤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는 입장입니다. 서희건설과의 연관성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구속심사 뒤 구금될 장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4번째인데요. 구치소도 강제로 데려오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어렵다면 재판부 판단으로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고 물리력 행사 시 부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추후 양형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차례 공판에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정식 공판 대신 증거조사 등으로 재판을 끌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해 궐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소명을 들어보고 사흘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데요. 다시 한번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전 씨는 간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8일 첫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의원으로서 의견인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전한길 씨는 그날 발언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이 발언할 수 있다면 그 합동 토론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르면 오는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선관위원회도 전당대회 출입과 질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이나 출입기자가 아닌 전 씨는 연설회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씨는 그러나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에는 됐는데 내일은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 당 지도부에서는 친한길을 출입 금지시켰지만 당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란 원인을 제공했다며 같이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보좌관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질이 아니라 일을 못해서 잘린 보좌관이 익명 뒤에 숨어 왜곡된 폭로를 했다고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일을 못해 잘린 보좌관의 왜곡된 폭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좌진을 엉망으로 구성해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해 잘렸는데 익명 뒤에 숨어 강 의원이 갑질한 것처럼 말했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진이 유 작가에게 발언이 영상에 나가도 되냐고 묻자 유 작가는 나가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보좌관들이 갑질이 없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야당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강성 지지자들이 폭로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듯한 언행이라며 보좌진까지 쓰레기통에 넣을 판인 유시민식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로 1월 1일입니까? 이웃 주민을 권총처럼 생긴 가스 분사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구멍을 내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에서 내린 아파트 주민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을 하자 검은 옷을 입은 2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아버지가 주민에게 다가갑니다. 호신용 3단봉을 들고 있던 남성이 가방에서 권총 모양의 물건을 꺼내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다급히 아들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남성이 권총 모양의 물건을 든 손으로 두 차례나 자신을 가리키자 주민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형으로 죽여버린다, 대가리에 구멍 내준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남성의 아버지에게 주차선을 잘 지켜달라고 했더니 바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심 좀 해주세요라고 되게 공손하게 말했는데 엄청 흥분하더니 저한테 막 오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남성이 들고 있던 건 권총 모양을 한 가스 분사기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호신용 3단봉과 가스 분사기를 꺼낸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불안 증세가 있다며 가스 분사기를 꺼낸 건 잘못이지만 가해자가 된 상황은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경복궁이 또 낙설당했습니다. 낙서 금지라고 써붙여 놨는데도 광화문에 낙서한 7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석축에 검은색 글자가 보입니다.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 트럼프라는 검은색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길이 1.7m, 높이는 0.3m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70대 남성이 한 낙서로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복궁 입구에 이렇게 낙서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있는데도 남성은 바로 옆 석축에 낙서를 남겼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검은색 매직으로 쓴 낙서를 7시간 동안 레이저 장비 등을 활용해 지웠습니다. 완전 복구까지 최대 2천만 원이 들 전망입니다. 경복궁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스프레이로 적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낙서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 복구 작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또 투여되고 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는데 국가유산청은 70대 남성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복구 비용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로 도로가 꽉 막혔는데요. 긴급 출동한 소방차를 위해 차량들이 길을 터주며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119 구급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량들이 하나둘 비켜줍니다. 멀리 치솟는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잠시 뒤 사고로 정체돼 있던 도로가 뻥 뚫려 있습니다. 100여 대의 차량이 길 양옆으로 붙어 미리 길을 터준 겁니다. 가운데 2차로가 텅 비자 구급차와 소방차는 속도를 내며 달려갑니다. 대형 트럭이 마지막으로 길을 내주면서 사고 발생 10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자 불길은 금세 잦아듭니다. 전북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7일 오후 3시 46분쯤. 차량 화재는 25분 만에 진화됐고 다친 3명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환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속도로 올라타니까 차량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이제 양쪽으로 쭉 갈라져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올바른 소방차 길터주기도 빛을 발했습니다. 편도 1차로일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2차로에서는 1차로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3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선 2차로를 비우고 양옆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 높은 시민의식이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실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서울만의 문제일까요? 이번엔 채널A 현장 카메라팀이 부산 지하철을 찾아가 봤습니다. 단속에 딱 걸리고도 큰 소리치는 뻔뻔함,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현장을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저는 살짝 위축됐습니다. 저 직원이요? 네, 기자. 동행 취재 중. 기자라? 네. 그걸 벌금을 문다고 말이 안 되지. 제 의견까지 물을 줄은 몰랐습니다. 카드를 제대로 안 찍고 개찰구를 지났다가 추가 비용을 물게 된 게 발단입니다. 얼추나 말해 놓고 뭐요? 돈을 문지였구나. 카드를 다시 대어주세요. 그 음성이 분명히 나왔다고요. 근데 고객님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내 그렇지 그 여기 앉아있다고 벌금을 잘 그런 대한민국. 결국 경찰까지 부릅니다. 결정 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소. 한번. 경찰 불러가 우리가 무슨 선체로 찍는 거 한번. 누가 봐도 부정승차인 상황에선 어떨까요? 일행에 바짝부터 카드도 안 찍고 나가는 이 여성처럼 말입니다. 그냥 고발하든가 해서 주민등록증 내가 다시 만들 테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읍소가 안 통하자 그냥 나가버립니다. 고발하이소 그냥 고발하이소. 지금 가르쳐 돈 어디 하실까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곳입니까? 규칙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부산 시민을 피를 빨아먹으라. 추가 운임 49,600원. 보다 못한 일행이 나섭니다. 잠깐만 제발 그만해라. 잘못했잖아. 잘못하기도 너무 잘못했잖아. 법을 이겼잖아. 제 말은 아니. 이거 한 물어보 있어도 나쁜 일에서 이분과 같이 나오는 게라. 벌금을 4만 몇천 원 내라고 난립니다. 돈을 낸 뒤에도 뒤끝을 부립니다.
내가 만 65세 이상인데 경로우대 카드가 없다면 이렇게 일회용권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쓱 들어가면 다 부정승차입니다. 영무원과 대화 중 찍힌 이 여성도 뭔가 수상합니다. 영무원이 있는데 대놓고 개찰구 아래로 쪼그려 나오다 적발됩니다. 아, 잘못하구나 이래 싶어서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찾으니까. 나올 때 카드를 찍거나 그 인터폰을 누르시면 되잖아요. 아, 그 생각은 또 못했지. 급한 마음은. 하지만 개찰구를 골라 나오며 주변을 살피는 이 CCTV 영상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지난해 부산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약 6천 건, 표 없이 무단으로 탑승한 경우가 과반입니다. 현장 카메라 송채일입니다. 네, 햄버거를 샀는데 입에도 대지 않고 버리는 일이 일본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트 메뉴를 사면 주는 경품만 챙기고 음식은 버리는 건데요. 대체 이 경품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햄버거 세트 메뉴를 사면 받을 수 있는 경품인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한정판 카드를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도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곳곳에서 먼저 사겠다며 다툼도 벌어집니다. 문제는 경품인 카드만 챙기고 햄버거는 그대로 버린다는 겁니다. 매장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햄버거들이 동시에 버려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식량 낭비는 물론이고 부패로 인한 위생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ご飯食べれない国もあるのに子供たち最低ですよ本当に。恥。そのまま捨てちゃうっていうのも良くないのでダメだと思います。 일본 맥도날드 측은 당초 오늘까지 진행하려 했던 이벤트를 어제 조기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는 끝났지만 한정판 카드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5,0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사면 받을 수 있는 포켓몬 카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5배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고액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냉정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가구가 넘어지는 등 공포에 휩싸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는데요.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여성이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 순간 바로 뒤에 있던 가구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굉음을 내며 쓰러집니다. 집 바깥 건물도 심하게 흔들리고 장을 보던 시민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아납니다. 거리 곳곳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건물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북서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진 이후에도 여진만 20번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iç böyle Balıkesir'de böyle bir deprem hissetmemiştik. Yani çok şiddetli bir deprem oldu. Herkes dışarıda şu anda korku içerisinde inşallah tekrarı olmaz. 튀르키예는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년 전에는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5만 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건물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행인들은 피할 틈도 없이 콘크리트 더미에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인도 텔랑가나주의 한 건물에서 LPG 실린더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1층 상점에서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영국의 유명 여배우 에마 톰슨이 27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자신의 이혼이 확정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소율 기자입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영국 배우 엠마 톰슨. 최근 한 국제영화제에 참석해 27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톰슨은 1998년 트럼프가 영화 촬영장으로 전화를 걸어와 내 아름다운 집 중 한 곳에서 저녁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연락드리겠다고 거절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데이트를 했다면 미국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트럼프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낸 건 스토킹이라며 그날이 자신의 이혼이 확정된 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외 정상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캄보디아 총리에 이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정상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maybe we agree with Prime Minister Pashinyan to send a joint appeal to Nobel Committee to award President Trump with the Nobel Peace Prize. 트럼프는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But it would be a great honor, certainly, but I would never politic.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한 해외 정상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미국의 25센트짜리 동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동전 뒷면에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인공은 누군지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새겨진 25센트 동전 뒷면에 단발머리 차림으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여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 박지혜 씨입니다. 미국 정부는 3년 전부터 첫 여성 우주인이나 전 영부인 등 미국 역사 발전에 힘쓴 여성들을 동전 뒷면에 새겨왔는데 박 씨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선정된 겁니다. 1987년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박 씨는 선천적 근육병을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왔고 오바마 행정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arely shifted over the last 40 years. We know so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till locked away in institutions or in back rooms.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신장암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들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싸우며 존경받아온 전사가 사망했다며 박 씨를 기리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를 기리는 미국 동전은 현지 시간 오늘부터 이곳 미국 조폐국 상점 등을 통해 시중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는 말, 프랑스에서 온 단어죠.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에게 휴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한 달씩 휴가를 떠나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고물가로 도심에서 여름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파리 유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피서객들이 물살을 가르며 헤엄칩니다. 물 위에 몸을 맡긴 채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마치 수영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곳 센강입니다. 지난달 파리시가 센강 유역 3곳에 강변 수영장을 마련했는데 개장 한 달 만에 총 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해 100년 넘게 수영이 금지됐지만 파리지행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People have been waiting 100 years, 100 years before swimming again in the Seine River. So I think everyone wants to try it once. 기자도 센강에 몸을 담가봤습니다. 지금 파리 시내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물 온도가 24도로 적당하고 수질도 나쁘지 않아서 수영을 즐기기에 괜찮은 환경입니다. 센강의 수영장이 102년 만에 조성된 것은 물가 상승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해외여행 등 휴가를 포기하는 파리지행들이 늘면서 과거 텅 비었던 도심은 8월 바캉스 기간에도 북적입니다. Donc nous, ce qu'on propose à Paris pour les personnes qui n'ont pas eu la chance de soit partir en vacances ou alors qui continuent à travailler, des activités ludiques gratuites sportives avec 3 lieux de baignade. 도심 피서객들이 몰리는 것은 센강뿐만이 아닙니다.
파리시청 인근 문화공간 파리플라주는 비치 발리볼 경기장과 브라질을 주제로 한 장식물이 꾸며져 휴가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합니다. 파리 대표 전시 공간인 그랑팔레는 풍선을 테마로 한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는데 주말엔 하루 평균 8,000명이나 방문하고 있습니다. Nous avons un programme spécial pour les familles, pour les accueillir. Ça, c'est pour les enfants et les adultes. Contrairement à avant où c'était beaucoup plus onéreux, donc c'est vrai que ça nous aide vachement à pouvoir venir profiter de la capitale en tant que Lyonnais. 고물가 현상이 파리의 여름 휴가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네, 장롱 속에 묵혀둔 금, 은행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금 실물을 맡기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 시중은행 한편에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맡기면 은행이 만기 때 금 실물과 운용 수익을 함께 돌려주는 금 전용 창구가 생겼습니다. 그간 고객이 맡긴 금을 은행이 대신 처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은행이 직접 금을 운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행에 금을 맡기면 만기의 금 실물과 함께 감정가의 연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운용 수익도 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금 감정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안전성이 높은 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만큼 위험은 줄이면서도 일정한 수익이 난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무수익인 이 금이 양성화돼서 경제에 흘러나온다면 분명히 플러스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시민들 역시 적극적인 금 운용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5%도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놔두면 그냥 이자가 0%인데 맡겨놓으면 1.5%라도 되니까. 해당 은행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른 지점으로 금 운용 신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여름철 밭갓 활동할 때 모기 기피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절반가량은 효과가 떨어진다는데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모기 기피제를 사는지 물었습니다. 기피제라고 하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 위주로 나온 제품 위주로 좀 보고. 모기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선 이렇게 의약외품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의 제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이 4가지 성분 중 하나는 포함돼 있어야 모기 기피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제품 52개를 무작위로 골라 분석해보니 절반가량은 이런 성분이 없었습니다.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서머 패치나 밴드 제품 보시면 주성분이 주로 시트레날라 오일인데 안전성 근거라든가 모기 기피 효과가 부족해서 효과가 보장된 제품이더라도 사용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어 어린이가 쓸 땐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청래 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진우 스님이 뭘 빼라고 조언을 했다면서요? 네, 바로 감정을 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 대표가 취임 뒤 처음 조계종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소 뼈 있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나라 국민 전체를 잘 이렇게 보시고 평안하게 부담을 덜으시지. 그 법이 곧 불교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빼라. 왜냐하면 제가 감정을 빼고 탕평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빼라.
정치하는 이들에겐 좋은 조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여당뿐 아니라 나라와 국민 전체를 보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일부 야당에 손 내밀지 않는 강성 행보를 말한 걸까요? 정 대표, 국민의힘과는 만나지도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국민의힘 향해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다. 오늘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불교계와 다소 불편했던 과거를 셀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고등학교 나오고 3년 전에 또 역행보살 또 굳이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역행보살, 그러니까 불교계 비판했다가 사과했던 그 봉이 김선달 그 사건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불교 용어인 역행보살의 자신의 과거를 빗대긴 건데요. 일부러 나쁜 짓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나쁜 길이다를 깨우치게 하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4년 전에 정 대표가 합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라고 부르고 또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잖아요. 당시 한 달 넘게 버티다가 사과했는데요. 저도 이제 불교고등학교 출신으로 부처님께 좀 삼배라도 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정 빼라는 조언, 여러 의미가 담긴 것 같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또 서울구치소를 갔던데 장경태 의원 뭘 끝까지 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영상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도 민주당 구치소가 특혜주고 있다면서 항의 방문했었죠. 오늘은 더 거칠게 몰아붙였는데요. 국회 법사위원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가 아니세요? 대대인치 요구에 대해서 마이크 시절부터 해서 장난하세요, 송 과장님? 마이크랑 발성 내용이 다 치우셨어요? 그때는 예산을 받아서 방송 설비를 특별히 한 제 법사위 예결소 위원장이에요. 예산안 제가 확인해요. 결산 심사도 제가 해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오는데 준비를 안 했냐 이런 질타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던 당시 영상 봤습니까? 이 민주당은 끝까지 보겠다고 엄포를 놨지만요. 이 구치소는 정보 공개 관련 법률을 이유로 CCTV와 바디캠 모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갔던 민주당, 오늘 구치소장에 이런 으름장도 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부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부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두고 보세요.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까지 써서 끌어내라는 상황 자체가 최초다. 민주당은 국회의 영상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건 최초다. 서로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참 씁쓸한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쪽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에 최대 80mm가 넘겠는데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30mm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비구름대가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립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광복절인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편현상으로 서쪽 기온을 끌어올립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23도, 제주 26도로 제주와 해안가에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습도로 인해 체감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